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라는 뜻도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힘이 답입니다.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대화의 의도나 맥락을 다 파악하지, 나는 그거 잘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이게 센스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이게 그 사람의 지능하고도 저는 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재능일 수도 있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멍청한 놈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놈이에요. 왜냐면 애가 그냥 순수한 것도 되게 많고, 우리 멋있게 일도 하고, 뭐 잘하는 것도 되게 많고, 이런 놈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센스가 좀 없어요. 좀 투박해, 인간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제가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야, 뭐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떡볶이 장사하고 노점하면서 붕어빵 장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고, 저의 플랜을 쫙 이야기하면서 나는 욕심이 정말 많고 야망이 크고 앞으로도 더 성공하고 싶고 지금은 되게 낮은 레벨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이 친구랑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감이 잡혀야죠. 되게 진지한 얘기고 나랑 같이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와닿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한 맥락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센스가 없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이렇게 쫙 한 5분 10분 동안 이야기했다 쳐요. 그러면 중간에 이야기를 껴들거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하는 게, 야, 근데 옛날에 그 붕어빵 장사 했을 때 그때 좀 매출 괜찮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깐다고요. 이게 노센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임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붕어빵으로 해서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 히스토리를 듣고서, 나의 이 서사를 듣고서 나는 이 정도의 파이팅이 있고 앞으로 이런 미래를 그려나갈 거고, 이런 이야기가 맥락적인 거잖아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고, 이런 맥락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나 이렇게 자라왔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생 살 거고 이렇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반응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아, 그래, 열심히 해서 보기 좋았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게. 보통은 요 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일을 정말 잘하고 이 대화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친구들은, 아, 나랑 좀 비슷하구나, 나도 정말 더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너를 좀 도와주면 좋겠냐, 나도 너랑 같이 좀 함께 하고 싶어, 그런 뜻이 나도 있어,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대화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센스가 없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야, 근데 그때 붕어빵 잘 팔지 않았냐? 야, 근데 그때 너랑 나랑 많이 운동하고 재밌었지, 술도 많이 먹고, 이런 이야기로 갑니다. 야, 그 대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화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맥락을 잊지 못하고 맥락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대화의 맥락을 잘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대화의 맥락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주제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화를 계속 흥미롭게 이어갑니다. 근데 흥미롭게 이어가는 게,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하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상대방의 흐름에 잘 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업이나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소양과 배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나 이런 관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대부분 뭐냐면요, 그냥, 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 본인의 에피소드 하나 정도 이야기하고 약간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흥미를 계속 유발한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말을 잘 하는 거랑 틀린 겁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의 흐름이 쭉 이어가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친구랑 1시간 넘게 대화해 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대화 패턴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식입니까? 요즘은 다들 뇌 구조가 쇼츠예요. 단편적 5분 3분 이야기 끝, 다음 주제 트렌드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가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요, 내가 안 해도 AI가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 나의 매력을 뽐낼 수도 없고,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대화의 맥락의 줄기가 계속 이어져야 어떤 심의가 쌓이고 연대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 많고요. 자가진단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대화의 맥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주제에서 내가 그 주제를 잘 모른다고 해서 대화의 맥락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마케팅 대표님을 만났어요. 마케팅 대표님을 만났는데 저는 마케팅 전혀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내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제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통 분모가 또 있죠.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는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서 또 영업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저는 또 사업과 영업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나 제가 갖고 있는 잡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인건비를 충당합니까? 어떻게 뭐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메이드를 시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비딩을 합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는 접근법이 평상시에 그냥 되게 러프하게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략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부동산 일에서 어느 정도 이 일하고도 계속 교집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버무려 갈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대화의 맥락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정말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의 맥락을 끊지 않게 계속 이어갈 줄 아는 스킬을 꼭 연습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대화의 물줄기를 계속 이어가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